안녕하세요. 내 인생 치과 외과 원장 시청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할 때 치과를 어떻게 선택하면은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최악은 면할 수 있는, 최소 중간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그 의사겠죠. 의사. 어떤 의사가 시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의사의 어떤 양력 관련 영상을 제가 많이 찍긴 했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하는 치과를 선택할 때 이 의사가 임플란트 관련 학과에 수련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일단 첫째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학부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임플란트는 모든 치과 의사, 거의 90몇 프로의 치과 의사들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수련 과정 중에 배우는 과는 수술에 관련해서는 치주과하고 외과밖에 없어요. 다른 과, 보철과는 이제 치아 머리를 올리는 거,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수련 과정 중에 배우긴 하지만, 수술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수련 과정 중에 임플란트를 공식적으로 이제 수련 과정 중에 있는 과는 구강외과하고 치주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치과를 선택하는데 그 원장님이 구강외과 치주과를 수련 받으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분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부 과정에서는 임플란트를 배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수련 과정 중에 임플란트를 어쨌든 간에 좀 수련을 좀 더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수련 안 받으신 분보다 잘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최소한 수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의 치과 의사들은 수련을 안 받고 세미나에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수련 과정 중에 배우는 임플란트가 조금 더 체계적일 가능성은 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배우시는 90%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이분들보다 무조건 잘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련 과정 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그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세미나 과정 중에 모든 세미나를 하면은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코스 디렉터라든지 패컬티, 그러니까 약간 임상 지도사들이 있는데, 그 임상 지도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미나에서 치과 의사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는 치과 의사라면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잘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 양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이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임상 지도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것도 좀 보면은, 물론 임상 지도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과거에 배웠던 사람보다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기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도에 졸업해서 몇 년 동안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서 임상 지도사로 활동했는지. 가령 아무래도 졸업하고 막 그 임상 지도사가 된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 계속 이제 세미나에서 임상 지도사로 활동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업에서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봐왔으면은 자기만의 어떤 진료 스타일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 20년 전에 치료했던 거랑, 물론 그때 치료했던 분들도 지금도 잘 쓰고 계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계속 임상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임상 결과라든지 그런 건 발전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그래도 졸업하시고 아니면 수련 마치고 1, 2년 되신 분보다는 그 이상 조금 더 되신 분이 조금은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성인 거죠, 정성. 제가 뭐 사실 뭐 대학 교수, 뭐 정말 어디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아무리 최고로 잘 심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한 10개, 20개 심는 거랑 하루에 제가 4, 50개 심는 거랑은 절대 진료 질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연관돼서 말씀드린 게 이제 수가. 아무리 여기 양력이 화려하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거기 수가가 일반적인 수가보다 좀 낮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지역 평균 수가에 비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극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정성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 찍었지만 잇몸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잇몸 치료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이후의 관리, 임플란트 아무리 잘 심어도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치아들도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이 환자분한테 정성을 별로 쏟을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잇몸 치료도 정성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잇몸 치료를 정성 들여서 하는데 임플란트를 대충 심을 가능성은 사실 좀 낮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환자를 계속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으면은 대충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후에 불편함을 환자분이 불편하면 저도 불편하기 때문에 잇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치과인지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정성에서 또 관련된 거는 이 의사가 여러 명의 의사가 있는 뭐 정말 막 누구는 심고 누구는 머리 올리고 이런 데가 마치 이제 막 전문적으로 이제 막 우린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정말 여러 명의 의사가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규모가 엄청 큰데 막 임플란트 전문 물론 잘 그런 데서 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진단부터 치료 계획 상담부터 쭉 임플란트 식입하고 그리고 치아 머리까지 올려주는 데에 비해서는 저는 이 환자한테 쏟는 정성은 좀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종합병원에서 분과별로 진료하는 거랑 개원가에서 분과별로 진료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분과별로 대표원장, 각각의 대표원장이 정말 모든 사람이 대표원장, 치아 머리 올린 사람도 대표원장이고 수술하신 분도 대표원장이다. 이런 데는 그래도 분과 진료를 조금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원장은 따로 있고 수술하신 분, 머리 올리신 분 이거는 공양식으로 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한 의사가 진단부터 치료 계획부터 임플란트 수술, 치아 머리 올리고 잇몸 치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한 데가 아무래도 이 환자한테 더 정성이라든지 세심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베스트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적어도 평균 이상이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여러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좀 짧게 집약적으로 쭉쭉쭉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관련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양력 뭐 보는 법이라든지 임상지도 의사 뭐 아니면 뭐 정성이 중요한지 실력이 중요한지 뭐 임플란트 수과 뭐 이런 복합적인 거를 다 영상에서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